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모두텍스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텍스TV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업종별 세무 시리즈를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바로 미용업 편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아무래도 미용실 기장을 많이 하고 있고 네일샵, 피부관리샵도 기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놓치고 계신지 또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헤어샵, 네일샵, 피부관리샵 등의 뷰티 업종 원장님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꼭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최근 몇 년간 이 미용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방심은 금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미용실 절세 꿀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용실 창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창업을 했는데 운영 규모가 커지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자 유형 선택입니다. 간이가세자와 일반가세자는 부가가치세 세율, 세액공제 방식,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면서 사업의 재정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전략적 세무관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간이가세 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반가세자에 비해서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를 적용받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과세기간부터 직전 연도 연매출액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간이가세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는 예전의 과거 기준이었던 8천만 원과 비교해서 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이 간이가세자의 그 낮은 세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사업을 시작한 기간의 매출액을 기반으로 1년치 매출액을 좀 추정해서 간이가세자 자격을 판단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간이가세자의 주요 이점은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에 있습니다. 미용업의 경우에는 1.5%에서 4% 사이에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일반가세자가 일단 10% 세율이잖아요. 그 비해서 반 혹은 그 이상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드는데요. 대신에 단점이 간이가세자는 사업 관련 매입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은 받을 수 없고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요, 아예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고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일반가세자는 간이가세자의 기준인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이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일반가세자의 가장 큰 장점은요,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용실같이 개업 초기의 인테리어 공사나 고가의 미용기기 구매, 그리고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가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매우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약 3천만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그 3천만 원으로 또 투자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반면에 간이가세자는 이 3천만 원에 대한 환급 혜택이 아예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가세자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규모가 큰 기업 고객과의 거래나 프랜차이즈 사업 확장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일반가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로 좀 높아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좀 상당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미용업 같이 인건비나 임차료가 주된 지출 비용인 업종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용이 좀 많아서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좀 높게 잡히고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가세자는 간이가세자에 비해서 세금 관리에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미용업 창업자나 종사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절세 혜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입니다. 이 제도는 창업기업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세 혹은 법인으로 이루어졌으면 법인세를 최대 5년간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 감면 혜택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미용실 창업자가 창업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업종 요건은 이용 및 미용업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창업 시기가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창업을 해야 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최초 창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규 창업이어야 되면서 이미 하고 있는 미용실을 양수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업하고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결국에는 처음 창업이 중요한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창업자의 나이와 창업 지역에 따라서 감면율이 좀 달라지게 되거든요. 세법에 의하면 만 34살 이하인 사람을 청년 창업자라고 부르는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2년 병역 요건 포함해서 최대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 및 지방세를 5년간 100% 감면하게 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지역이면 5년 동안 50%의 감면입니다. 그리고 비청년 창업자 만 34살 이상, 그리고 병역기간 포함해도 만 36살 이상이면 창업지역에 관계없이 5년간 50%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창업감면 제도는 2026년부터 일부 개정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시기를 좀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수도권 내 비과밀 억제권역의 청년 창업자 감면율은 전부 다 100%가 아니라 이제 75%로 하향 조정되거든요. 그리고 2026년부터는 연간 5억 원의, 전부 다가 아니라 5억 원의 감면 한도가 신설이 됩니다. 2025년까지 창업하는 사업자는 감면 한도 제한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이 좀 수익 금액이 엄청 많을 거다, 거기에 이제 창업 요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 2026년으로 창업을 미루는 게 아니라 2025년에 창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다. 또한 2018년 법령 개정 이후에 창업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내가 몰라서 혹은 세무사가 챙겨주지 않아서 감면 신청을 누락한 사업자는요, 경정 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미용업은 고객과 현금 거래가 좀 빈번한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수적입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은 단순한 고객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세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의 사항이니까요, 위반할 때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2021년부터 미용업을 포함한 10개의 생활 밀착형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했습니다. 이 의무는요, 단순히 현금 영수증을 감행하는 것을 넘어서 특정 조건 하에 강제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발행 요청하지 않고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 발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하기도 했으나, 그러면 1,000만 원을 발행 안 하면 세금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너무 큰 게 아닌가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2019년 1월 1일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변경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소비자가 현금 영수증 미발행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가 미발급 사실을 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하면 미발급 금액의 20%, 그러니까 가산세에 해당하는 만큼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포상금 제도는 사업자의 현금 영수증 발행 준수율을 높이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하니까 의무 발행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미용업 사업 위험을 관리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미용업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봉사료 처리와 지출 비용 증빙 관리는 미용실의 세금 관리에 있어서 좀 핵심적인 요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에서 고객이 지급하는 팁, 봉사료라고 하는데, 팁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매출액에서 제외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팁이 카드 단말기나 이런 제외되니까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됩니다. 봉사료는 용역의 대가와 별도로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봉사료가 실제로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증명돼야 하고요. 그리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 그러니까 종업원이죠. 종업원의 서명이 담긴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5년간 보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수령인이 이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다가 무통장 입금 영수증 같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첨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2만 원 이상의 봉사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봉사료 금액의 5%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봉사료가 사업자의 단말기, 사업자 매출액에 포함돼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니까 이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봉사료가 종업원에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니까 종업원은 이를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 책임이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구분을 잘 안 하시죠. 왜냐면 지금은 종업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구분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분해서 기재하는 게 힘들지만 이런 방법을 쓰시는 사업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금 절세의 기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에 대해서 적격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적격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 4가지를 의미하고요. 이러한 증빙이 있어야지 비용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세금 계산할 때 소득에서 좀 차감할 수 있겠죠. 임차료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
개인이 비사업자거나 간이가세 같은 경우는 세무계산서 발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송금 명세서 제출을 통해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디자이너나 스태프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미용업에서 가장 큰 비용일 거예요.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비용 처리가 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가 좀 과도하게 계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미용지르비를 입금할 때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되겠습니다. 공과금 자체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겠지만 세금을 좀 덜 내서 가산세라든지 아니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벌금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겠습니다. 고객 응대를 위한 소모품도 사업 관련 비용이거든요. 하지만 이 적격 증빙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는 증빙불비 가산세 2%를 종합소득세에 납부할 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요.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미용업은 부가가치세 세법상 영수증 발행 사업자에 해당하니까요. 고객한테 용역을 제공하고 미용 서비스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미용업 특화 절세 전략으로 첫 번째로 공동사업자 등록이 있겠는데요. 2명 이상의 미용사가 함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을 반 이렇게 분산시켜서 각자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추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에 실제로 가족과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정식 근로자로 고용해서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사업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데 그냥 등록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아무래도 미용업은 청년분들이 많으니까 1인당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이상 고용사업장부터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라고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노후 대비 저축 기능과 함께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요 아무래도 미용실 원장님의 세금 부담을 줄인 동시에 미용실을 폐업하고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로 선제적 사업자 유형 선택. 창업 초기에 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예상된다면 매출액이 좀 낮더라도 일반 과세자 등록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환급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창업관면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6년 개정 전에 창업 요건을 충족하는 미용실 원장님은 창업관면 혜택을 반드시 알아보고 신청을 하셔서 최대 5년간 세금 부담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증빙관리, 봉사료 처리 요건을 준수하고 모든 사업 지출에 대한 적격 증빙을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절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겠습니다. 미용업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공사료 등의 특수한 거래가 존재하는 만큼 일반적인 세무 지식으로는 좀 놓치기 쉬운 절세 기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미용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모드텍스TV의 세무 전문가와 협력해서 사업 구조에 맞는 최적의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적극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업종별 시리즈에서 다른 업종으로 또 찾아뵙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모두 구독, 모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드텍스TV의 열림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이상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